손혜원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 시간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융단폭격하겠습니다. 손혜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서울 남부지검. 그런데 손혜원은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목포시청으로부터 보안자료, 함부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개발 정보를 빼서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일단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서운한 그 사건입니다. 직권 남용 의혹 사건입니다. 자, 검찰은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손 의원 부친 서훈 논란과 관련된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쏙 뺐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정말 이런 개발 정보를 빼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무려 수십 개에 가까운 이 건물과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 해도 손혜원은 감당하기 힘든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죄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직권남용 의혹. 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그러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목포 부동산 건은 발표를 했지만 이 부친 유공자 서훈 건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다.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서훈받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또 무리하게 했다면 이건 역시 직권남용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의 사례를 들면 이런 거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강골 검사라면서요. 뼈까지 검사라면서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검찰은 속속들이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 내에서는 피우진 처장 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웬일인지 피우진 처장은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더딥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다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한 게 있고 손혜원 부친에 대한 공적 조서가 TV조선에 의해서 특정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미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에 대한 수사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보훈처는 이미 손 의원 부친 서훈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실무자들도 3차례 4차례씩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담당 국장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보훈처장을 놔두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이런 심정을 굳히기에 충분합니다. 자, 손혜원 의원의 포상 신청 접수 기록이 보훈처에 누락되어 있는 사실도 검찰은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했더니 손혜원 의원은 부친에 대해서 포상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손혜원 의원 측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아버지 좀 상 좀 받게해달라, 서훈 좀 받게해달라고 한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손혜원 의원의 포상 신청 접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전화로 포상 신청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런데
본체 관련 기록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혜원 의원이 붙이는 국가유공자로 소원을 받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혜원 의원의 모친에게 이 소원을 전달합니다. 그 많은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그저 눈만 뜨고 멀뚱멀뚱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회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절친은 이렇게 마음대로 정식 신청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접수했다고 하고 실제 압수수색해 보니까 신청도 없더라. 서류도 누락되어 있더라. 이런데도 소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피우진 처장에 대한 조사가 남았습니다. 피우진 처장이 소원건과 관련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스스로 손혜원 의원을 미리 만났다, 의원실에서 만났다고 이미 국회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접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사정당국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한 이야기입니다. 피우진 처장을 조사한다면 결국 혐의는 직권남용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인사들의 복권에 관심을 표시한 사안에 검찰이 겁이 나서 감히 그럴 수 있을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박근혜 정부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무리하게도 적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인사 요즘 김원봉도 지켜세우고 하니까 검찰이 무서워서 대통령이 무서워서 피우진을 소환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또 하나 손혜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피의자가 있나? 그런데도 검찰이 무서워요 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이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거 반드시 재조사해야 됩니다. 재심해야 됩니다. 재수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타깃은 손혜원에서 피우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소환할 것이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면 아마도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함께 구속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무리하게 적용했던 사례를 보면 똑같이 법의 잣대는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